네, 2023년 전공체육 기출문제에 대한 정답 진행하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험 어땠나요? 우리 불인이들에게는 좀 어렵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들고 또 우리 형 누나들은 좀 준비를 잘했다면 잘 보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했던 시험이었던 것 같아요. 우리 시험을 보면 아쉬운 점도 있고 또 이제 후회되는 부분도 있는데 그런 거 다 잊어버리고 어차피 우리는 체육교사가 될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2차 준비에 매진해서 우리가 최선을 다하는 자세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강의는 내년 시험을 위해서 준비하는 수험생들을 위해서 제가 준비했습니다. 우리 친구들 내년에 이제 공부하는 친구들이 어떻게 공부하면 되는지 방향을 잡는 좋은 기회로 삼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올해 시험이 어떻게 나왔냐면 체육교육론이 22점, 체육사철학 8점, 그리고 스포츠사회, 운동학 심리, 측정평가, 역학, 생리학은 각 10점씩 나왔죠. 그래서 항상 이와 같은 형태로 우리가 문제를 좀 준비하고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체육교육론 배점이 한 2배 정도 많고 나머지는 대략적으로 10점 정도 되는데 사철학이 한 8점 정도 나왔다. 그렇게 볼 수 있겠고, 그리고 난이도를 보면은 난이도 상위 문제가 3점. 이게 예전에 비해서 많이 나왔는데 이제 난이도 중위 문제가 7점. 이것도 예전에 비해서 좀 많이 나왔는데 그래서 난이도 상, 난이도 중위 한 10점 정도 나와서 이전보다 난이도 2022년도에는 난이도 상위 한 1, 2점 그리고 중위 한 5, 6점 그래서 이제 상과 중의 문제가 한 7, 8점 정도 되지 않았나. 근데 올해는 한 10점 정도 돼가지고 좀 생각보다 좀 어렵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또 우리 친구들이 좀 열심히 공부하고 좀 실력이 향상된 부분이 있어서 그런지 작년보다 쉬웠다라고 이야기하는 형 누나들이 좀 많았고 그리고 또 이제 재수생 중에서는 작년과 좀 비슷한 것 같기도 한데 막 이런 부분도 있었고 그리고 불인이들은 작년 불인이들이 느낄 때는 좀 쉽지 않았나. 근데 올해 불인이들은 작년 문제는 작년 불인이들이 작년 문제 괜찮았던 것 같아 이랬는데 올해 불인이들은 올해 시험 문제가 좀 어렵지 않았나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커트라인 아무도 모르고 난이도 하 문제가 한 70점 정도 되는 것 같다. 그러면 70점 정도는 잘 본 거로 볼 수 있겠죠. 왜냐면 이제 상과 중이 틀릴 수 있고 그리고 우리가 또 실수할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70점 정도는 잘 본 시험이다. 그 이상 보면은 아주 잘 본 시험이다. 그렇게 보면 좋을 것 같고 70점에서 한두 점 정도 떨어지면은 그런 것들이 이제 일반적으로 이제 수험생들이 조금 이제 괜찮게 봤는데 기분이 안 좋은 그런 점수로 이해되는 것 같아요. 네. 그렇게 해서 이제 커트라인은 아무도 모르고 나올 때까지 이제 우리가 준비하면 되는데 커트라인이 좀 떨어지면 어떨까 하는 제가 이제 기도문을 올렸던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희망을 주려고 그렇게 해서 좀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체육교육론부터 이제 체육사철학, 스포츠사회학, 운동학습 심리, 체육장 평가, 역학, 운동생리학 이와 같은 순서대로 제가 차근차근 정답 진행 강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1점 작년에 나왔는데 올해 22점이 나왔었고요. 그리고 이제 체육교육론 1, 2, 3로 구분할 수 있는데 8점에서 4점으로 그리고 11점에서 15점으로 우선 체육교육론 2파트 이것이 이제 수업 모형 파트, 교육과정 모형 파트 그 다음에 주디스 링크, 모스턴 체육교 스타일 그런 부분에 배점이 좀 높아졌고 그 다음에 교수학습 파트 부분이 배점이 낮아졌고 그 다음에 체육교육론 3 문서 파트의 배점은 2점에서 3점 정도 나오는데 이게 내년에는 좀 늘어나지 않을까. 2022년 개정교육과정이 이제 살짝 적용돼서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일단 올해는 작년에 비해서 이와 같은 형태로 체육교육론 1이 줄었고 체육교육 2는 늘었구나 그렇게 이제 볼 수 있고 상중하를 보면은 중이 한 3점 그리고 하가 19점 정도 그렇게 나왔다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가 체육교육론 문제를 하나하나 차근차근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체육교육론 문제는 6문제가 나왔는데 A 1번 문제부터 보도록 할까요? 다음에 가는 일반고등학교가 나왔고요. 그리고 또 이제 일반고등학교. 이게 일반고등학교가 나왔는데 예전에는 이제 특성화고등학교,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 그렇게 나온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일반고등학교 나왔다. 그리고 2015 개정교육과정 총론에서 교육부고시 2022-25 이 부분이 나왔는데 이거는 예전에 이제 필수 이수 단위 2015-74 필수 이수 단위를 필수 이수 학점으로 그래서 이와 같이 단위가 학점으로 바뀐 거 그런 부분이 있고 근데 그런 것들을 잘 몰라도 기존에 이제 2015-74와 관련된 내용을 알고 있으면 다 맞출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출제해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와 같은 표가 나와 있고 그리고 이에 대해서 학교 체육 컨설턴트에 나눈 대화 내용인데 가로 안에 기억과 니은의 내용을 순서대로 쓰시고 그럼 먼저 가에서 이제 일반 고등학교 나와 있고 A 고등학교를 보면은 이렇게 이제 학점이란 단위로 나와 있죠. 필수 이수 단위를 단일 학점으로 그렇게 이제 얘기했는데 일단 우리가 이제 체육에 대해서 일반 선택과
이제 진로 선택인데 여기서 일반 선택이 체육과 운동과 건강이 있고 이거는 5단위 기준 학점, 기본 이수 단위, 기본 이수 학점 그게 5단위이고 그다음에 이와 같은 일반 선택 과목은 2학점, 2단위, 2학점 내에 증가 운영, 증가와 감소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5에서 4, 그럼 마이너스 1학점이 줄었고 5에서 6, 플러스 1학점이 늘었기 때문에 괜찮죠. 그런데 일반 고등학교는 특성화 고등학교와 달리 매 학기에 편성되어야 되는데 3학년 1학기, 2학기에 편성되지 않았죠. 이게 문제점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매 학기 편성되지 못한 A 고등학교의 문제점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B 고등학교의 문제점은 일반 선택 과목 체육, 운동과 건강 기준 이수학점, 이게 5학점 있고, 그 다음에 2단위 범위 내에서 증가 운영될 수 있으니까 이 6단위, 1학점이 늘어났어요. 그리고 여기서 2학점, 그러면 일반 선택 과목은 이제 2단위 범위 내에서 2학점 범위 내에서 증가 감소할 수 있는데 이거는 3학점이 감소했죠. 그래서 3학점이 감소했기 때문에 이게 잘못됐다. 그렇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게 1학점 이렇게 보게 되면 1과 2, 2와 1 해서 이제 아무래도 이제 3학점 정도는 해야지 않나. 그렇게 이제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2학점을 했어요. 요거는 틀렸다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진로 선택 과목, 요거는 스포츠 생활 체육 탐구가 있는데 스포츠 생활과 체육 탐구는 이제 진로 선택 과목이니까 3학점 범위 내에서 증가 운영할 수 있기 때문에 2학점으로 나온 거. 요거는 문제없이 해결할 수 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이제 맞았고 요 운동과 건강에서 일반 선택 과목이 이제 2학점 범위 내에서 증가 운영할 수 있는데 이거는 마이너스 3학점이 감소했기 때문에 틀렸다.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두 학교의 교육과정 편제표를 확인해 보니 A고등학교 3학년과 B고등학교 2학년이 2015 개정교육과 중에 학점 배당 기준, 옛날에 단위 배당 기준이었는데 학점 배당 기준에서 단위가 학점을 바뀐 거 말고는 특별히 없는데 일단 학점에 대해서 충실하게 반영하지 않은 것 같군요. 그렇습니다. A 고등학교 경우 체육교과는 학점을 매 학기마다 편성하게 돼 있는데 A 고등학교가 일반 고등학교니까 그죠?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B 고등학교 경우 일반 선택 과목 운동과 건강은 이거는 일반 선택 과목 체육 운동과 건강 이거는 일반 선택 2학점 그리고 진로 선택 3학점 그래서 1, 2, 진 3으로 외웠죠. 그래서 일반 선택 과목이 운동과 건강은 2학점 범위 내에서 증가와 감소 운영할 수 있다. 그래서 이 부분이 2 그리고 이거는 매 학기 편성 그렇게 정답할 수 있는 수험생들이 이제 단위가 학점으로 나와서 약간 좀 긴장하다가 내용은 똑같구나 해서 잘 맞췄던 그런 시험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됐죠? 예. 그리고 그래서 이제 매 학기가 2로 볼 수 있는데 요거는 이제 어떻게 볼 수 있냐면 체육교육론 3 테마 10에 해당한 내용이고 우리가 기출문제 2017년도에 나왔던 특성화 고등학교 그리고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 이런 부분에 대해서 8단위로 나온 적이 있었거든요. 이거는 예전 버전에 대해서 이 단위가 학점으로 바뀐 거죠. 2022-25로 그리고 그 문제가 바로 이렇게 특성화 고등학교가 나왔던 거죠. 그죠? 네. 그리고 이렇게 이제 체육, 운동과 건강, 스포츠과 이게 잘못된 거고 이제 스포츠 생활과 체육 탐구가 돼야 되고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매 학기 편성인데 왜 2학기에 0 이거는 틀리지 않았거든요. 왜냐면 특성화 고등학교에서는 어떻게 볼 수 있냐면 이렇게 특성화 고등학교, 산업수 맞춤형 고등학교에서는 현장 실습이 있는 학년에서는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그래서 요리 전문 학교 그런 곳에서는 3학년 2학기 때 요리 실습, 현장 실습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0은 문제가 없는. 그러면 이건 어떤 거냐? 선택 과목의 기본 학점 수는 5학점. 단위를 이제 학점으로 바꾼 거를 이제 우리가 알 수 있고, 그리고 여기서 일반 선택 과목 체육과 운동 과목은 2학점 범위 내에서. 그래서 5가 기본이면서 3, 2가 감소, 그 다음에 플러스 2, 7, 그래서 3에서 7학점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진로 선택 과목은 스포츠생활 체육탐구인데 3학점 범위 내에서 그래서 5가 이제 기본 학점 수고 여기서 이제 마이너스 3, 2, 플러스 3, 8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운동과 건강은 최소 2학점을 해야 되는데 최소 3학점을 해야 되는데 여기서는 마이너스 3을 했기 때문에 여기서 2학점 범위 내 증감인데 마이너스 3학점 감소했기 때문에 이게 잘못됐다.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진행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2017년도에 나왔던 문제는 특성화 고등학교. 그러면 예전에 시험 문제 나왔던 이와 같은 특성화 고등학교를 일반 고등학교로 바꾼 거죠. 그래서 고등학교가 특성화 고등학교로 기출문제 나왔는데 그거를 일반 고등학교 바꿔서 그래서 기출문제 신구가 나오게 된 거죠. 그죠? 그렇게 볼 수 있다. 그래서 예전에는 이와 같이 이제 매 학기 편성되는 일반 고등학교, 그 다음에
특성화 고등학교, 산업수 맞춤 고등학교는 이렇게 2학기에는 편성을 안 할 수도 있는 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나왔었는데, 여기서는 일반 고등학교 때문에 매 학기 편성을 해야 된다. 그런 부분이 시험에 나왔었다. 그렇게 접근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됐죠? 네. 그래서 2017년도에 친구가 2023 출제돼서 일반 고등학교, 특수목적 고등학교 10학점 이런 걸로 나왔다. 그래서 예전의 기출문제를 그대로 내지 않고 예전의 기출문제의 친구 문제로.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될 거는 예전 기출문제가 그대로 나오는 경우가 있고, 특성화 고등학교, 산업수 맞춤 고등학교 친구로 일반 고등학교, 특수목적 고등학교 그렇게 나올 수 있다. 그래서 항상 공부할 때 기출문제 그대로 하는, 그래서 연도별, 영역별 기출문제 그대로 알아두는 것도 되게 중요하고, 그 기출문제를 통해서 옆에 있는 문제가 뭐가 나오지? 그렇게 또 알아두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런 내용으로 이 문제를 받아들이면 되겠죠. 그렇죠? 네. 그렇게 해서 문제 또 풀었고, 그래서 2022-25 이 부분에 대해서 단위가 학점으로 바뀌었는데, 그거에 대해서 시험 문제 나지 않고 매 학기와 그 다음에 이제 일반 선택 과목은 2단위 2학점 범위 내의 증감, 그런 게 나와서 잘 맞출 수 있었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됐죠? 네. 그리고 그 다음 문제 또 체육교육론 보도록 할까요? 체육교육론 A 5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A 5번 문제는 우리가 이제 모의고사 때 올해 시험에 나오지 않을까 해서 개인의 추구 모형을 여러 번 공부했던 것 같아요. 이게 예전에 선택형 문제로 나오고 최근에 나오지 않았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생태통합이 작년에 나오고 올해 개인의 추구 모형과 연결돼서 나오지 않을까 해서 예상해서 했었는데 그대로 적중했던 문제입니다. PPCF 목표 과정, 교육 과정 개념 틀, 이것도 이제 알고 있고, 그리고 이제 목표 개념에 관한 가가 있고, 그 다음에 움직임 과정, 범주 측에 관한 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예전에 이제 시험 문제 보면 목표에 대해서 개인적 발달, 환경 극복, 사회적 상호작용, 그런 부분에 대해서 기출문제로 옛날에 나온 적이 있었고, 그리고 움직임 과정, 범주 측에 대해서 기본 움직임, 응용 움직임, 창조 움직임, 그런 것들이 나온 적이 있었죠. 그래서 기본, 응용, 창조, 그렇게 나온 적이 있었다. 그래서 여기까지는 잘 맞췄을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렇게 해서 이제 볼 수 있는데, 우리가 이제 더 안에 들어가서 이 부분에 대해서 개인적 발달의 2가지, 환경 극복의 2가지, 사회적 상호작용의 3가지에서 생심, 공물, 의진문, 그렇게 여러 번 얘기했는데, 생심, 공이 뭐야? 이게 기억이 안 나가지고, 그렇죠? 그래서 공간 지각, 공간적 정약, 그렇게 이제 얘기하기도 하죠. 모의고사 때 또 이런 것들도 내고, 이런 것들도 안내되고 해드렸는데, 생심, 공물, 의진문, 그런 것 중에 공간 정양, 공간 지각, 이게 나왔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적 발달을 볼 수 있고, 공간 지각, 공간적 정양으로, 그리고 이렇게 개인적 발달, 환경 극복, 사회적 상호작용에서 생, 심, 공, 물, 의, 진, 문, 그렇게 안내해드렸던 기억이 나는 것 같아요. 요게 나온 거죠. 그죠? 네. 그렇게 해서 볼 수 있고, 기출문제가 최근 10년 이전, 그러니까 선택형, 예전 서답형, 그런 것들이 나왔고, 최근 10년에는 나오지 않았는데, 이제 과거 문제도 차근차근히 볼 줄 알아야 되겠구나. 그런 것들을 또 안내해 주는 것 같아요. 그리고 리을과 시을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이거는 이제 기본 움직임, 응용 움직임, 창조 움직임, 그렇게 이제 알 수 있고, 창조인데 창의가 맞습니까? 우리가 이제 스펠링이라고 그러는데, 우리가 항상 이 맞을까 틀릴까 고민하는 거는 이제 우리가 이제 기도해야 될 것 같고, 우리 수험생들은 공부할 때, 내년에 시험 보는 수험생들은 공부할 때 스펠링, 영어 단어처럼 창조 정확하게 써야 되겠다. 그래서 이게 make, M-A-K-E 이와 같이 정확하게 스펠링 테스트 같은 보캐블러리를 해야 되겠다. 그렇게 보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래서 인지와 지각화, 이 지각화를 인지하라고 하기도 하죠. 그리고 유형화, 적용화, 세련화, 숙련화라고 하기도 하죠. 다양화, 즉흥화, 구성화. 그래서 지각화, 유형화, 적용화, 세련화, 숙련화, 그 다음에 다하, 즉구, 다양화, 즉흥화, 구성화. 모의고사 때 많이 풀어왔던 문제인데, 여기서 동작을 수행하기 위해 연속적으로 조화로운 방식으로 부위를 배열할 수 있다. 이런 것들이 바로 유형화에 해당되는 거죠. 그죠? 그리고 시간, 공간 고려해서 효과적 수행, 이런 것들이 바로 세련화에 해당되는 거죠. 그래서 시공간, 효율적 수행, 세련화, 그리고 많이 외웠던 것 같아요. 그리고 종류, 신체 동작 관련성 알 수 있다. 이게 바로 지각화에 해당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상황에 따라 유형화된, 그러면 유형화된 거니까 유형화된 그 다음이겠죠. 테니스 동작을 변형하거나 수정할 수 있다. 이런 것들이 바로 적용화에 해당되는 그런 걸로 알 수 있겠죠. 그러면 제일 먼저 지각화에 해당하는 비읍, 그 다음에 유형화에 해당하는 리을, 그 다음에 적용화에 해당하는 시읍, 비읍, 리을, 시읒, 그 다음에 세련화에 해당하는 미음에서 비읍, 리을, 시읒, 미읍, 그렇게 답을 맞출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또 PPCF에서 이와 같은 형태로 많이 문제 풀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와 같은 형태로 계속 보여드렸던 기본, 응용, 창조 움직임, 그 중에서 이렇게
지각하는 거, 인지하는 거, 그리고 사용하고 배열하는 연속적이고 조화로운, 그리고 유형화된 움직임을 수정하고 그리고 변형하는 거, 그리고 시간, 공간에 대해서 이렇게 나와 있죠. 그래서 유연하고 효과적으로 조절하는 거, 이런 것들로 우리가 안내해 드렸는데 그 내용이 그대로 나왔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개인적 발달, 공간 지각 이렇게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이 순서대로 비읍, 리을, 시읍, 미읍 나와 있고, 그리고 창조 움직임 그렇게 나왔었다. 이거는 이제 기출 문제가 이렇게 요 정도까지 나왔는데 좀 더 들어가서 여기까지 나왔고 여기까지 다 나왔던, 그러면 새롭게 나왔던 거는 여기에서 이제 공간지각, 공간청약 이런 것들이 약간 조금 들어가서 나온 건데, 이런 것들을 또 이제 잘 모의고사에 좀 안내해 드려서 잘 맞추지 않았을까, 그러면서 좀 덜 공부한 친구들은 좀 이제 틀리지 않았을까, 그래서 난이도 중으로 했고 나머지들은 이제 난이도 하로, 그렇게 볼 수 있는 문제로 보여집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개인 위추구 모형, 그래서 체육교육과정 모형 중에서 개인 위추구 모형이 나왔었는데 최근 10년 동안 나오지 않았다면, 이걸 공부하지 않았을 텐데 이런 것들이 작년에 생태통합과 연결돼서 개인 위추구 모형, 그러면 내년에는 또 이제 어떻게 다른 체육교육과정 모형이 나올 것인가 또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체력교육 모형, 발달 단계 모형 중에 인간중심 모형, 사회성 개발 모형, 움직임 분석 모형, 움직임 교육 모형, 스포츠 교육 모형 등등이 있는데 딱 시기적으로 올해 개인 위추구 모형이 나오지 않았나,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됐죠? 네. 그렇게 해서 또, 그래서 이런 것들은 또 맞출 수 있고 틀릴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아니었나. 잘하는 사람은 다 맞췄지만. 그렇죠? 네. 그렇게 볼 수 있겠고, 그 다음에 전공 A6. 요거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교사 단원 차시계획의 일부이다. 작성 방법에 따라서 우리가 이제 내용체계표의 내용 요소 외우는 거는 너무 잘 알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리고 영역형, 필드형, 네트형. 그래서 영필네트로 알고 있는데,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역사와 특성, 경기 방법과 전략, 경기 기능 과학적 원리, 그 다음에 페어플레이, 그 다음에 패티운, 팀워크, 그 다음에 운동 예절, 그 중에 영필 네트니까 운동 예절, 그렇게 해서 우리가 내용 요소를 잘 외우고 있는 건데, 여기서 이게 뭘 들어갈까? 그러면 이것과 이거, 그러면 경기 기능과 과학적 원리인가, 경기 방법과 전략인가, 이 두 가지 이지선다형 같은 거죠. 그렇죠? 그래서 네트형 경쟁 스포츠 활용되는 유형별 무엇과 뭐를 이해하여 운동 수행에 적용하며 운동 수행까지 나타나는 문제점을 분석하고 해결한다. 이거를 보면은 왠지 이해, 적용, 분석, 해결 이런 말 속에서 이해하고 적용하고 분석하고 경기 기능과 과학적 원리 이렇게 쉽게 썼는데, 그걸 지우고 고친 사람도 있었고,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내용체계표를 잘 외우고 있는데 경기 기능 과학적 원리인가, 성취 기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아주 자세히 우리가 공부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부분 때문에 우리 친구들이 또 이해, 적용, 분석 고친 친구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경기 기능과 과학적 원리가 정답이었는데 좀 우리 친구들이 또 틀린 친구들도 있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난이도가 중이 아닐까. 그래서 경기 기능, 과학적 원리 그런 거고, 여기서 이제 역사와 특성이 있고 경기 기능, 과학적 원리, 경영과 전략, 운동 예절, 그래서 정의적인 측면에 페어플레이, 영역형은 페어플레이, 그 다음에 필드형은 팀워크, 그리고 또 이제 네트형은 운동 예절. 그렇게 이제 들어가는 건데, 이제 요것과 요것 중에서 이제 과가 들어가니까. 그렇죠? 역사와 특성. 요것도 이제 역사 특성으로 볼 수도 있었겠네. 그렇죠? 그래서 고민하고 있었는데, 여기서 이제 이해, 적용, 분석이어서 경기는 과학적 원리 쉽게 쓴 사람도 있었고, 그리고 요거를 좀 지우고 쓴 사람도 있었고, 다시 고친 친구도 있고, 틀린 경우도 있었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역사와 특성, 경기는 과학적 원리, 경영 전략, 요 세 개 중에서 고르는 삼지선다형이었는데, 일반적으로 이제 요 글을 읽어오면은 역사 특성보다는 요 두 개 중에서 고르는 찬스, 지우개 찬스에서 요거 지우면 요 두 개 중에 고르는 이지선다형으로 그렇게 생각해보지 않았을까. 그렇게 이제 느낌이 오고, 그리고 내용을 보면은 이제 이렇게 돼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와 같이 이제 성취 기준이 나와 있죠. 그 중에서 이렇게 경기 기능 과학적 원리를 이해하고, 그리고 이제 적용하고, 그리고 운동수행 과정에서 문제점을 분석하고 해결하는 이런 것들로 시험에 나왔었다. 그렇게 접근하고, 이 부분은 이제 쉽게 냈다기보다는 성취 기준까지 좀 들어가야 되는, 그래서 그날 이제 좀 컨디션이 좋아가지고 맞춘 친구도 있었고, 좀 덜 좋아서 틀린 친구도 있었고, 안타깝게 그렇게 좀 구별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거는 기출문제 2017년도에 내용체계, 경기 방법과 전략의 먼 친구, 도전 영역으로 나왔었는데, 그 성취 기준의 내용으로 출제된 거죠. 그래서 내용체계표 열심히 공부하세요. 내용 요소 외우세요. 그 더 들어가서
성취 기준까지. 그래서 우리 성취 기준까지 다 봐야 되나 외워야 되나 보기에는 한 번 정도 읽어봤으면 맞추지 않았을까. 그런데 이런 것들이 또 이제 시험 당일날 좀 헷갈려서 틀린 경우도 있었고, 그래서 난이도 중으로 볼 수 있지 않나 그렇게 또 생각됩니다. 그래서 난이도 중짜리를 다 맞추면 완전 초고득점으로 가는 거고, 난이도 중짜리를 좀 이제 틀리면서, 그죠? 그러면서 이제 좀 우수한 잘 본 점수가 되는 거고, 그리고 좀 실수를 좀 줄이느냐 그런 걸로 또 이제 자기 점수가 이제 영향을 받고, 그런 것들을 커트라인이 이제 누가 어떻게 가는지에 따라서 정해지는 것 같아요. 일단 이걸 통해서 이제 우리에게 주는 거는 내용 요소, 성취 기준도 한번 읽고 들어가야 되겠다. 우리가 정의적 영역만 너무 보지 말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성취 기준도 보면 좋았겠다. 그렇게 이제 그려지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탐구 수업 모형을 적용해서 이렇게 수행 과제 문제점 분석, 해결에 관한 학습형을 제공하도록 한다. 이렇게 나왔네요. 그리고 그 유명한 틸러슨의 문제 해결 과정, 우리가 트로피 벙커 알몬드의 이해읽기 모형 6단계, 그리고 틸러슨의 문제 해결 과정 5단계, 이런 것들에서 기본적으로 외우자 그런 얘기를 했는데, 문제가 어떻게 나냐면 문제의 규명, 그리고 여기 생략된 게 문제의 제시, 그런 걸 얘기하고, 근데 문제에 대한 유도된 설명, 유도된 탐구, explanation, 그 다음에 이제 설명에 대한 또는 inquiry, 탐구에 대한, 그래서 문제에 대한 유도된 설명, 유도된 탐구, 둘 다 같은 내용이죠. 그리고 이제 최종 회담의 규명 및 정규화, 분석평가 논의를 발표, 그래서 1, 2, 3, 4, 5단계가 있는데, 문제에 대한 이러면 이제 우리가 쉽게 맞추는 것 같아요. 그래서 문제 해결을 시도하는 과정에서 단서 피드백, 보조점 제공과 관찰하기, 요걸만 나왔으면 좀 이게 다 이게 숨겨져 있으면 어려운데, 문제에 대한 하면 이제 우리가 문제에 대한 유도된 설명, 이렇게 이제 맞출 수 있는 그런 게 아니었을까. 그렇죠? 우리 이제 노 부부가 결혼해가지고 이제 80세가 돼가지고 한 40년 살았는데, 천생연분 퀴즈인데 우리를 일컫는만 천생 원수, 연분, 이런 것처럼 문제에 대한 유도된 설명, 유도된 탐구, 그런 걸로 맞추지 않았을까. 그래서 유도된 설명, 유도된 탐구, 그렇게 이제 문제를 맞췄다.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기출문제 최근 10년 이전 문제로 틸러슨의 문제 해결 과정, 예전에 이제 선택형으로 나온 적이 있었는데, 이게 이제 문제의 규명, 문제의 제시, 문제에 대한 유도된 탐구, 유도된 설명, 최종에 대한 규명의 정규화, 분석평가 논의나 발표, 그런 걸로 시험에 나왔었다. 그래서 쉽게, 그래서 이걸 준비를 잘했던 거죠. 문제 해결 합작에 대한 틸러슨의 문제 해결 과정으로 5단계로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이제 주도성 프로파일, 통제 프로파일, 주도성 프로파일로 많이 얘기하고 있는데, 또 이제 통제 프로파일로 언급하고 있는 책도 있어서 개정판에서 그렇게 이제 얘기하는데, 주도성이나 통제나 같은 말로 인식하면 되겠고, 이것에 대해서 이제 내용 선정, 수업 운영, 과제 예시, 참여 형태, 상호작용, 학습진도, 과정계, 쭉 나와 있고, 우리가 탐구 수업 모형이 주도성 프로파일이 처음으로 나온 게 탐구 수업 모형이죠. 그래서 이거를 외우자. 전술 게임 모형 외우자. 동료 교수 모형 외우자. 그 세 개는 꼭 먼저 외워야 되고, 추가적으로 기타 등등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 1등하는 탐구 수업 모형의 주도성 프로파일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내용 선정부터 쭉 나와 있는데, 내용 선정은 우리가 학생이 아니라 교사를 얘기하는 거고, 수업 운영 교사가 하는 게 맞고, 그리고 과제 예시, 이것도 교사가 하는 거죠. 질문하는 것을. 그래서 됐고, 참여 형태는 학생이 이제 하는 거고, 상호작용, 이거는 교사 학생이 상호작용하는 중간에 있는 프로파일,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건데, 그래서 잘못된 것은 내용 선정과 과제 예시에서 학생 자신이, 학생이 수업에서 이렇게 하는 게 스스로 이런 게 아니라, 교사가 학생이 탐색하고 해결할 내용을 이제 교사가 이제 이걸 제시해 주는 거죠. 교사가 학생이 탐색하고 해결할 모든 내용을 결정해 준다. 그래서 교사가 학생이 탐색하고 해결할 내용을 교사가 결정해 주는 거죠. 학생이 하는 게 아니라. 그리고 과제 예시도 교사가 학생이 수업에서 탐구할 질문을 설정을 제시하는 거죠. 교사가 학생이 수업에서 탐구할 질문을 제시한다. 그래서 여기 있는 글을 활용해서 쓸 수 있었고요. 여기서 스스로라는 말을 지우고 학생이라는 말을 지우면 교사가, 이걸 얘기하는 거죠. 교사가 학생이 탐색하고 해결할 내용을, 모든 내용을 결정한다. 교사가 수업에서 탐구할 질문을 설정하고 질문을 제시한다. 이거를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주어가 교사가, 그리고 나머지 거는 요거를 활용해서, 그래서 학생 스스로를 지워서 교사를 집어넣어서 문제를 작성하면 되는 문제였다.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기출문제 요거였고, 최근 10년 이전, 이거는 이제 최근 10년 이전이죠. 예전에 이제 2009년도, 처음으로 2009년도, 이때 처음 1차 선택형, 2차 논술이 나왔는데, 그때 2차 논술로 이게 나왔어요. 이걸 다 쓰는 거에 대해서. 그래서 이와 같은 형태로 내용 선정이 이제 교사가 하고 있고, 이렇게 과제 예시도 교사가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탐구 수업 모이니까 학생이 탐구에 대해서 학생 측면을 많이 했는데, 여기서 이제
내용 선정 과제시는 교사가 해주는 거다. 그런 걸로 그래서 학생 스스로 지어서 교사로 바꾸고 여기에 있는 글들을 활용해서 답을 쓰면 되는 거였다. 그렇게 볼 수 있는 문제가 나오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래서 또 이제 이런 것들은 또 주도성 프로파일 하나 먼저 외우면 탐구 수업모에서 잘 썼고, 그 다음에 이제 틸로스의 문제일 과정도 잘 썼고,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나와 있는 성취 기준을 잘 많이 보지 못해서 우리 학생들이 맞춘 학생, 틀린 학생. 근데 이제 내용 요소가 있어서 맞출 수도 있고 틀릴 수 있었다. 그렇게 좀 생각해보지 않을까. 그렇게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난이도 중 문제였다. 그렇게 접근하면 되겠고요. 그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전공 B. 그래서 전공 A의 문제 3문제를 봤고요. 전공 B에 대한 문제 보도록 할까요? 그러면 전공 B에 대한 문제. 먼저, 다음은 수석교사, 초임교사 나눈 대화 내용인데, 지난번 수업 나눔이 끝나고 선생님께 마지막에 하셨던 말씀을 기억하시나요? 대학에서 배워 알고 있다고 생각했던 교수 기능을 실제 수업에서 발휘하지 못해 아쉽고, 특히 교사로서 학생들과 상호작용이 낯설고 아직은 어색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 초임 교사가 갖고 있는 초기 곤란 단계. 이거는 기출문제 그대로 냈죠. 그래서 최근에 나왔던 초기 곤란 단계, 시즌탑이 이야기하는 교수 기능 발달 단계를 물어봤고, 초기 곤란 또는 불편이라고 얘기하기도 하는데, 체육교육 원테마3에 그대로 나와 있는 우리가 초다 동교자로 잘 외우고 있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초기 곤란 단계, 다양한 교수 기능 연습, 동시적 처리 방법, 이게 쿤인이 얘기하는 동시 처리. 그 다음에 4단계, 교수 기능 적절히 이용하는 학습, 그 다음에 자신감과 애칭 연습, 쿤인이 얘기하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쿨인은 3과 5에 대해서 알고 있는데, 그냥 쉽게 초임 교사가 겪고 있는 낯설고 아직은 어색해하는 초기 곤란 단계로 그대로 내줬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나왔고, 그 다음에 오늘 수업을 보니 이전의 문제 많이 해결되었어요. 이제는 다음 단계. 이 다음 단계는 뭡니까? 바로 다양한 교수 기능의 학습 단계. 이렇게 또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요거는 또 내년에 바로 나올 수도 있고, 요즘에는 이제 작년 문제에 나왔던 거를 바로 내기도 하죠. 그러기도 하고, 좀 이따가 나오기도 하는, 일단 초기 곤란 단계에 그런 것들로 나와 있고, 이 초기 곤란 단계를 극복하기 방법으로 1인 연습법과 동료 교수, 그래서 교수 기능 연습법과 연결되는 것이 예전에 나온 적이 있었고, 그런 걸 풀었던 것 같아요. 이런 게 나왔었다. 그 다음에 문제. 운동기능 과제 개발. 과제 개발은 학습과제 선정, 단계와 조직. 과제 개발은 선정, 단계와 조직으로 이제 구분되죠. 그리고 학자 관리 방법. 이렇게 또 과제 개발과 이제 관리 방법 나와 있고, 과제 개발을 위해서 기능의 종류를 확인해야 해요. 운동 기능은 환경의 안정성. 이거는 이제 체육 교육론 파트도 있지만, 우리가 운동학습과 제어 파트에서 운동 기능의 종류가 있거든요. 운동기술의 종류, 환경의 안정성에 따라 폐쇄 기능과 개방 기능이 있는데, 여기서 예를 들어 농구 종목이라도 자유투와 달리, 그럼 자유투는 이제 골대가 딱 이제 안정돼 있잖아요. 그래서 폐쇄 기능이고, 그리고 드리블은 이제 내가 드리블을 할 때 수비수가 있고, 그러면 패스할 사람 공격수가 옆에 이제 같이 움직여주고, 이러니까 환경이 안정하지 않고 변화되겠죠. 그래서 이거를 개방 기능으로 써도 되고, 개방 운동 기능 써도 되고, 개방이라고 나와 있기도 하고, 개방 운동 기능. 그래서 개방 운동 기능. 이게 링크가 이야기하는 운동 기능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죠? 그리고 또 이제 운동학습과 제어에 나와 있는 내용과도 관련성이 있다. 우리 체육교육론 측면에서 보면 폐쇄 기능, 준폐쇄 기능, 개방 기능, 그렇게 나와 있는 거죠. 선생님, 저는 개방 운동으로 썼는데 맞을까요? 맞겠죠. 그죠? 그래서 개방 기능인데, 개방 운동 기능도 운동 기능이한 모습으로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다. 그래서 농구 드리블을 발달적 분석. 이게 힌트인데, 우리가 보통 문제가 이렇게 링크의 내용 전개에 근거해서 이렇게 나오는데, 링크의 주제에 근거해요. 근데 링크의 발달적 분석. 이 발달적 분석이 바로 링크의 내용 발달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링크의 내용 발달인데 질문 속에 나오지 않고 이런 보기 속에 나왔다. 그래서 보기를 잘 읽어야 된다. 그런 걸 우리에게 주는 것 같아요. 일반적으로 예전에는 여기에 다 나와 있고 보기에 있는 걸를 안 읽어도 맞출 수 있도록 냈었는데, 이번에 이 문제가 링크의 발달적 분석. 그럼 링크의 이런 발달적 분석이 뭐지? 그게 바로 내용 발달, 발달적 분석, 내용의 발달적 분석, 확대세랑 응용. 이렇게 들어가는 V준 맵 테마 17파트에 여기 나와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을 잘 구분하지 못해서 이걸 틀린 학생들이 좀 있어서 난이도 중으로 또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실제 문제가 굉장히 쉽다라고 느낄 수도 있지만, 또 말 못하는 친구들도 되게 많아요. 이거 발달적 분석 잘 못 봤어요. 선생님, 저는 이거 개방이고 폐쇄고 그걸로 알았어요. 그렇게 해서. 그래서 여기에 정해진 공간에서 평소 주로 사용하는 손으로 드리블하는데, 손가락으로 공을 누르듯이, 이게 폼과 느낌과 같이 운동기능이 질적 측면에 초점을 두는 거다. 그래서 질적 측면이 또 이제 어디에 관심을 두는, 그래서 질적 측면의 초점, 이런 것들로 문제를 낸 것 같고, 폼과 느낌, 요것만 쓰면 틀립니까?
폼과 느낌, 손가락으로 공을 누르는 이런 폼과 느낌 가지고 운동이 질적, 아무래도 질적이 핵심 키워드인데 이거를 맞게 할까 틀리게 할까 이런 것들을 협의하지 않을까. 그래서 폼과 느낌의 질적 측면, 그리고 이거는 여기 링크의 발달적, 링크의 내용 발달, 그 내용 발달의 근거에서 디귿이 들어가는, 그래서 링크의 내용 발달인데 여기서 내용 발달 없이 이 지문 속에 이거를 좀 찾아내서 맞추는, 그래서 난이도가 중, 누군가에게는 틀릴 수 있는 그런 문제였다. 그렇게 확인해 볼 수 있겠습니다. 됐죠? 예. 그래서 정의는 공간의 양수를 번갈아 가면서 이거는 확장형 과제 같은 느낌도 들고, 그 다음에 빠르게 느리게가 이제 속도를 이제 조절하는 거, 그런 걸로, 또 양손으로 드리블하는 그런 것들로 또 볼 수 있겠죠? 그래서 빠른 것보다 천천히가 좀 이런 모습이 이제 느낌의 모습으로 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천천히 난이도가 좀 내려간 모습도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좀 어정쩡해서 이걸 내지 않은 것 같고, 손가락 이거는 폼과 느낌이 정확하니까 누르듯이, 그래서 질적 측면 이런 걸로 나올 수 있고, 그리고 이제 명칭이 이제 세련형 과제를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세련형 과제를 얘기하고 있는데 그 세련형 과제가 폼과 느낌의 질적, 그래서 세련형 과제의 개념을 쓰라고 얘기하는 거를 이런 식으로 문제 내서 조금 어렵지 않았나 그렇게 또 생각되기도 합니다. 눈치 빠른 학생 잘 맞췄고요. 그렇잖아요. 그렇게 해서 항상 우리는 이제 맞추고 잘하는 사람만 우리가 보는데 실제로 틀렸지만 좀 가슴 아파하면서 조용히 있는 친구도 많거든요. 그래서 커트라인 아무도 모르고 근데 잘 본 친구들도 있고 못 본 친구도 있는데 우리는 이제 2차 준비 열심히 하는 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됐죠? 그래서 세련에 대해서 문제가 나왔었다. 그렇게 이제 보고 그 밑에 학자 관리 방법은 다양하지만 학생이나 집단 또는 학 전체 관리의 권위를 부여하여 행동수정 전략 공식화. 행동수정 전략 공식화라는 게 우리가 외웠던 공개바대, 공표, 행동 공표, 행동 계약, 바람직한 행동 게임, 그리고 마지막에 대형 보상 체계, 그렇게 이제 계속 공부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행동수정 전략 공식화 방법이 있는데 그 중에서 행동을 정의, 보상 결정하고 수반성, 작년 시험에 나왔던 건데 2022년도에 그래서 직접 참여하면서 행동 공표하는 공식화 방법과 차이를 보여요. 그래서 행동 공표는 일단 사라지고, 그리고 이거는 학생의 자기관리 기술을 이르는 방법을 가르쳤는 점에서 행동 공표에 비해 한 차원 향상된 공개, 그 다음 이 방법을 적용할 때 참가자 모든 사람이 서명해야 되는 게 예전에 기출문제 나왔던, 그래서 행동 계약 기출문제가 그대로 2019년에 나왔는데 그게 이제 반복돼서 나왔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행동수정 전략 공식화가 16, 19, 21, 23 굉장히 많이 나왔네요. 지도서 문제까지 나왔고, 그래서 공개바대가 있는데 행동 공표가 이제 지문으로 나왔고,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계약에 대해서, 그리고 마지막에 서명한다는 이 말이 옛날 기출로 나왔던 거가 연결돼가지고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대형 보상책이 오든 예전에 이제 시험에 나왔던 거죠. 그래서 이번에는 행동 계약이 다시 반복돼서 나왔다 그렇게 볼 수 있겠네요. 그래서 또 이제 행동 계약은 이제 쉬운 문제고 이 부분이 좀 어려웠고, 또 이 부분은 이제 아무래도 이제 환경 안정성이나 운동학습과 제가 연결돼서 잘 맞출 수 있었고, 그리고 최근에 나왔던 기출문제여서 질적 측면 초점, 거기를 어떻게 채점해 줄까, 그게 좀 난이도가 이제 중 또는 상으로 볼 수 있는 이제 중으로 그렇게 보고, 그리고 다른 것들은 좀 쉽지 않았나 그렇게 또 설명해 볼 수 있겠습니다. 됐죠? 그래서 체육교육은 또 3까지 잘 봤고요. 그 다음 문제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체육교육은 4번 전공 B의 4번 문제 보도록 할까요? 스포츠 교육 모형이 나왔네요. 그래서 또 타이밍적으로 우리가 이제 탐구 수업 모형, 스포츠 교육 모형, 전술 게임 모형, TPSR 모형 이런 것들이 중요하지 않나 시기적으로 그랬는데 이제 그런 게 잘 적중돼서 나온 것 같고, 그중에 또 스포츠 교육 모형이 나왔다. 스포츠 교육 모형에 대해서 쭉 나와 있는데 여기서 이제 문제가 뭐가 나오냐면 스포츠 교육 모형의 핵심적인 6가지 특징이 나오죠. 그러면 6가지 특징을 우리가 C팀 공결 기축으로 외우죠. 그래서 시즌이라는 말이 많이 나오죠. 그래서 그다음에 팀 소속, 팀을 구성하고 팀의 특성 고려하여 이런 거 엠블럼 설정, 팀 소속 이런 것들을 이제 팀 소속으로 얘기하죠. 그렇게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시, 팀, 공식 경기 나오죠. 그래서 결승전 나오죠. 시팀 공결, 기록이 안 나오는 것 같고, 축제 분위기, 축이 나오죠. 그래서 시, 팀, 공결, 여기서 빠진 게 기억에 대한 거는 6가지 핵심 특징이 모두 반영되도록, 그러면 빠진 게 뭔데? 기록 보전에 대한 거죠. 그래서 기록 보전이 이런 것들이 반영되도록 가로 안에 기억에 있는 내용을 쓰라고 하니까
기록 보존이 들어가면 되고, 예전에 개인 기록, 팀의 승패 기록 이런 것들을 보존하면 좋겠다. 그래서 기록 보존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이 기록 보존에 대한 글을 또 보면은 또 이렇게 이제 얘기하기도 하는 거죠. 그래서 기록 보존은 어떤 거냐? 이렇게 기록을 양산한다. 그렇잖아요. 그렇게 또 나타내고 있고, 그다음에 전략을 가르치고 또 기록을 게시한다. 이런 게 나와 있어서 기록 보존도 되지만 기록 게시 이런 것도 이제 맞게 채점이 되지 않을까? 그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그렇게 또 기대하고 기도하는 거죠. 그렇잖아요. 그렇게 해서 볼 수 있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시, 팀, 공, 결, 기, 축 이게 드디어 나올 거다라고 했네? 그대로 또 이제 최근 10년이죠. 그래서 최근 10년을 보는 건 가장 기본이고, 또 최근 10년 이전 것도 공부하는데 모의고사 때 계속 다뤄드렸던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또 이제 잘 맞췄던 그런 문제고, 기록 보존이 이제 가장 핵심적인 건데, 내용을 쓰라고 하니까 기록 게시, 기록 양산에서 기록이 들어간 맞게 채점도 가능하지 않을까, 그렇게도 생각해 보는 거죠. 그렇잖아요. 그리고 이것도 이제 모의고사에 나왔던 문제인데, 우리가 이제 선수와 비선수, 선수와 역할 임무, 임무 역할, 그리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선수 평가에 대해서 이제 쓰는 거고, 임무 학습에 대한 평가를 얘기하는 거고, 제가 이제 모의고사 때는 이걸 냈던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여기서 이제 기본, 규칙, 게임, 그 다음에 팀워크, 그리고 바람직해서 기규, 개팀바, 이렇게 이제 외우는 친구들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이제 힌트가 선수 평가는 이제 맞출 수 있는데, 디귿에 대한 야구 경기에 참여하면서 자신의 역할에 대한 책임을 다하고 팀의 공동 목표를 이루기에 노력한다. 기억이 안 나는 것 같은데 질문에서 일단 평가 요소, 이거는 선수 평가를 쓸 수 있고, 그리고 디귿에 해당되는 것이 2015 개정 체육과 교육관이 내용 요소에 근거하여, 그러면 야구 경기가 일단 필드형인 걸 알 수 있잖아요. 그러면 야구의 필드형, 그러면 필드형인데 여기서 나와 있는 이와 같은 공동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노력하고 역할에 책임을 다하고 이런 것들이 필드형, 야구 필드형에서 나와 있는 것이 팀워크가 있는데, 혹시 그런 건가? 그 힌트를 준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 니은과 디귿을 썼을 때 1점으로 볼 수도 있고, 묶어서, 그리고 그 밑에 두 가지 쓸 때 1점, 1점 이렇게 할 수도 있고, 또는 니은과 디귿을 각각 1점, 1점씩, 그리고 그 밑에 나와 있는 내용 선정의 두 가지 방법을 묶어서 또 1점을 할 수 있고, 그래서 요게 묶어서 1점이냐, 요게 나눠서 1점이냐, 1점, 1점, 요게 나눠서 1점, 1점이냐, 묶어서 1점이냐, 이거는 또 이제 출제위원들이, 또 이제 출제위원 선생님께서, 교수님께서 또 이제 채점하면서 알려드리겠죠. 그렇잖아요. 그렇게 해서 거기에 맞춰서 또 이제 훌륭한 채점 또 선생님들이 채점을 해주실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기다리고 2차 준비 최선을 다해서 하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 여기에 나와 있는 내용 중에 이와 같이 스포츠 교육 모형이 있는데, 스포츠 교육 모형의 내용 선정, 그래서 주도성 프로파일, 통제 프로파일, 거기에 나와 있는 내용 선정의 두 가지 방식, 모의고사 때 여러 번 풀었던 것 같은데, 교사가 종목을 선정한 학생의 정보를 제공하는 직접적인 선택, 이런 것들이 있고요. 또 학생에게 선택의 범위를 제공하고, 학생이 시즌에서 스포츠 종목을 선택하는 이런 상호작용적 방법, 그래서 직접적, 상호작용적, 이렇게 간단하게 쓰면 1점으로, 또 이렇게 길게 쓰면 1점, 1점 나눠서 2점으로 고려해 볼 수 있다. 저는 이제 요거를 구분해서 1점, 1점씩, 그리고 이거는 또 간단하게 직접적 선택, 상호작용적, 요걸 다 쓰라고 할 것 같진 않아가지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직접적인, 상호작용적인, 그래서 교사가 또는 이제 학생이, 그래서 1점 이렇게 또 생각해 봤습니다. 그래서 또 어떻게 채점되고 어떻게 채점이 나눠질지는 또 기다려 봐야 되는데, 일단 우리 내년에 또 이제 준비하는 수험생들에게 알려드리는 게, 체육 수험 모형의 평가도 공부해야 되겠구나, 그런 걸 또 이제 알려주는 거죠. 그래서 항상 평가를 공부할 때 우리가 마지막에 보는 게 수험 모형 평가여서, 또 이런 것들을 모의고사에서 잘 활용해서 문제 푸는 것이 잘 적중돼서 맞췄던 것 같아요. 그래서 기출 문제로는 이제 뉴에 해당되는 거고, 그래서 내용 선정의 두 가지 선택이 이런 직접적인, 그리고 상호작용적인 이런 두 가지가 있다, 그렇게 알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스포츠 교육 모형은 전반적으로 이제 어렵진 않았는데, 여기에서 이 팀워크, 요거를 학생들이 이제 맞췄을까 틀렸을까 이런 것들이 힌트가 분명히 있었지만, 그런 것들에 대해서도 또 이제 잘하는 학생은 맞췄지만 조금 이제 준비가 덜 된 친구는 틀리지 않았을까, 그렇게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접근해 보면 되겠죠. 그래서 한 4점짜리가 있으면은 하나 정도가 좀 어렵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됐고, 그 다음에 또 전공 B에서 5번 문제 보도록 할까요? 다음에 가는 두 교사가 나눈 대화 내용은, 나는 정교사가 작성한 수업용어 노트 일부이다. 작성문에 따라 순서대로 서술하시오. 성별, 흥미, 기능, 체력, 신체적 장애 등과 같이 다양한 특성, 수업 고려에 다양한 교수 대처가 필요하지만 일부 학생들 학습의 책임감이 크지 않아 스타일에 적용 어려움이 많았어요. 제 경험상 다양한 스타일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학생들의 책임감 수준, 진짜 책임감 수준이 나왔네요. 그래서 그 중에서 몇 수준 이상은 돼야 할 것 같아요. 몇 수준에 나타나는 특징은 참여와 노력이다.
그래서 이수준의 의사일자 행동 사례로 자기 동기부여가 있어요. 전 학년 초 학생들이 책임감수를 확인하고 책임감 부족한 학생들이 책임감수를 높이려고 하는데 여기서 참여와 노력이 나오니까 그냥 이 수준으로 되어 있는데 너무 신기한 거는 제가 이런 것들은 이제 예전부터 아라비아 숫자 그래서 1, 2, 3, 4 그 다음에 로마자 그래서 로마자는 따로 이렇게 씁니다 해서 제가 이제 알려드렸던 그래서 이 문제 풀 때 최균성의 문제인 줄 알았다고 그래서 아라비아 숫자 잘 맞췄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볼 수 있다. 그 중에 2단계에 해당되는 참여와 노력으로 자기 동기부여인데 여기서 나타나는 참여와 노력이 나왔기 때문에 그냥 쉽게 맞추는 그런 문제가 나오지 않았나. 그래서 여기에 우리가 많이 봤던 우리가 이제 책임감 수준이 나와 있죠. 그래서 이렇게 무책임, 타인의 권리에 감정 존중, 참여와 노력, 자기만의 설정, 돌봄감의 전이가 있는데 여기에서 이제 자기 동기 부여 있음 요것만 나오면 수험생들이 헷갈릴 수도 있는데 참여와 노력까지 나와서 쉽게 맞추도록 그렇게 문제를 내줬다.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것만 나왔으면 혹시라도 다른 걸 이제 쓸 수도 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또 이제 누구를 위해서 누구의 합격을 위해서 또 이런 거 어떻게 쉽게 내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드네요. 됐죠? 그렇게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또 이제 그 밑에 이제 수업 스타일이 나왔는데 모스턴과 에스워스의 교수 스타일을 제시는 무슨 스타일에 관한 내용을 바탕으로 수업을 설계하고자 한다. 그래서 이게 어떤 겁니까? 일단 자기 점검형 스타일인데 그걸 어떻게 할 수 있었는가? 과제를 수행하고 스스로 평가. 그러면 이제 TLL 이런 느낌이 들죠. 그리고 과제를 독립적 수행하고 교사가 마련한 평가 기준에 따라 자신의 과제를 스스로 점검. 그러면 TLL. 그래서 여기서 이제 L, 이렇게 L 이런 느낌이 들잖아요. 그러면 이런 것들이 이제 느낌이 이거 자기 점검 스타일, 포괄형 스타일 아니야? 그렇게 될 수 있니? 여기서 단 초기 난이도의 선택권을 부여하지 않음. 그러면 포괄형 스타일 아니야. 이렇게 이제 되는 거죠. 이 문장을 통해서. 그렇잖아요. 그래서 자기 점검형 스타일이구나. 그렇게 알 수 있고. 그리고 이 스타일은 무슨 형 스타일과 무슨 형 스타일에서 발전된 스타일이다. 우리가 이제 항상 얘기해 주는 게 이런 것 같아요. 우리가 B 더하기 C는 D여요. 그래서 연습형 스타일, 상호학습형 스타일. 그래서 니은은 연습형 스타일이고 디귿은 상호학습형 스타일인데 질문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렇게 교수 스타일의 명칭과 각 스타일의 전중후 의사결정 주체를 연결해서 그러니까 이렇게 쓰라는 거죠. 연습형을 TLT로 연결해서 이렇게 쓰고 상호학습형 TLDL로 연결해 쓰고 그리고 이거를 교사, 수행자, 관찰자로 써도 되고 TLDL로 써도 되고 TDO로 써도 상관없죠. 그리고 TLT로 써도 되고 교사, 학생, 교사로 써도 상관없죠. 그리고 학생을 학습자로 보기도 하고 수행자를 두어, 실시자로 보기도 한다. 그렇게 또 우리가 외우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기출문제로 이런 것들을 예전에 포괄형 스타일이 나왔었는데 포괄형 스타일 그 앞에 나와 있는 B 더하기 C는 D 요걸로 이제 냈었다. 그죠? 그래서 포괄형으로 나왔던 TLL 요거에 해당되는 이제 요 부분이 시험에 나왔었다. 그렇게 해서 TLT, TLD로 그래서 자기 점검이 나왔다. 요런 게 나온 거죠. 그죠? 그래서 요거는 이제 B 더하기 C는 D여요.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온 거고 계속 훈련했던 것 같아요. 여기서 이전차 시에서 서로 다른 스타일 적용한 수업을 통해 학제 역할을 배울 수 있음. 과제를 독립적으로 수행하는 방법은 비연습형 스타일을 적용한 것을 배우고 그리고 스타일을 적용한 수업에서는 평가 기록을 하고 다른 학생의 피드백을 제공하는 방법 이런 것들이 C, 상호학습형 스타일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렇잖아요. 그래서 정말 이제 맞출 수 있도록 읽으면 그렇게 나왔네요. 과제 활동의 평가 기준 설계의 주의사항 이 스타일은 움직임 자체보다 이걸 보자마자 움직임 결과로 이때 C와 D를 비교할 때 항상 양적 기록 결과냐, 질적 동작 폼이냐 이런 거 했던 그 문제가 시험에 나왔네요. 그래서 움직임 수행 최종 결과를 바탕으로 수행 능력을 평가할 수 있는 내용이다. 이게 육상 멀리뛰기 종목의 경우 폼 자세보다 아무래도 수행 결과니까 이 육상 멀리뛰기니까 양적인 결과인데 이 결과가 나오니까 움직임 수행 최종 결과니까 멀리뛰기는 기록과 거리인 거죠. 그래서 기록과 거리로 쓰는 것이 보다 좀 지혜로운 정답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멀리뛰기, 창 던지기 기록, 그거를 멀리뛰기 기록을 바꿔낸 거죠. 그렇게 볼 수 있고 학자 수는 상호학습형 스타일은 초보자가 왜냐면 스스로 평가가 어려우니까 초보자에는 동료 평가가 필요한 거고 그리고 숙련자는 자기 평가가 가능하기 때문에 자기 점검형 스타일이 되는 거죠. 그래서 상호학습형 스타일, 초보자에게 상대적으로 숙련자보다 초보자는 상호학습형 스타일이 좋고 숙련자는 자기 점검 스타일이 좋다. 그걸 얘기하는 거고 그리고 움직임 자체, 질적 동작은 아무래도 탈춤 이런 것들은 이제 동료 평가가 해주는 그리고 움직임 결과, 양적 기록, 멀리뛰기 기록, 멀리뛰기 거리, 그리고 창 던지기 기록, 자유투의 성공 횟수 이런 것들은 이제 양적 결과, 양적 기록 이런 것들은 자기 점검 스타일이 좋다 해서 이렇게 비교해서 우리가 많이 봤던 것 같아요. 거기에 그대로 연결돼서 나왔다. 그렇게 볼 수 있겠죠.
그래서 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이제 문제가 좀 쉽지 않았나. 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얘기한 친구가 있었는데 이런 것들은 이제 노량진에서 한 10년 전부터 이제 아라비아 숫자를 알려줘서 제가 이제 체육교사 했을 때 이런 거를 잘 모르는 또 이제 어떤 선생님이 좀 보면서 이런 것들을 좀 예비 체육교사들이 좀 알아두면 좋겠다 해서 제가 좀 이런 것들을 많이 문제에 담고 있었는데 그게 이제 또 시험에 그대로 적용돼서 문제가 나왔었습니다. 됐죠? 그렇게 해서 또 이 부분의 문제는 전체적으로 이제 난이도가 하로 잘 우리가 공부했던 걸로 그대로 나왔었다. 그렇게 볼 수 있겠네요. 됐죠? 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사철학이 나오네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전반적으로 체육교육론에 대한 6문제 다 봤었는데 이 문제들이 주는 교훈은 어떤 게 있을까? 기출문제, V존 이그잼2로 영역별로 하는 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1, 6월 달에 7, 8월 달 지나면서 V존 이그잼1 연도별로 넘어가는 게 되게 중요하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또 잘 안내해드렸고 체육교육론 1, 2, 3 우선순위 파악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2023년도에는 체육교육론 3의 비중이 높지 않을까. 그래서 우리가 2022-25 필수 이수 학점 이런 것들이 좀 더 또 업그레이드해서 뭐가 나올 수 있는지 확인해 보는 게 필요한 것 같고 2022년 개정교육과정은 2025년부터 적용된다고 하니까 또 그 선상에서 이제 2022-25에 대해서 나올 수 있는 단위 대신 학점으로 그런 걸 좀 이제 다음에 한번 예상해 볼 수 있겠죠. 또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추가돼서 교재가 이제 새롭게 나오거든요. 그런 걸 볼 수 있고 V존 맵 구조도 암기하고 그래서 V존 맵이 이렇게 항상 구조도가 이렇게 나와 있죠. 그래서 문제가 이제 뭐가 나왔는지 최근에 그래서 이와 같은 형태로 구조도가 이제 나와 있는 거를 잘 암기하는 게 중요하다. 그렇게 이제 볼 수 있고 그리고 그때 이제 V존 맵 미니의 이제 모든 기출문제, 지도사 문제 모든 문제 이거를 눈으로 반복수하면서 이해하고 모의고사에 적용하면 이제 좋은 공부 방법이다. 그렇게 해서 또 이런 것들을 강의에서 잘 녹아 들어가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우리가 또 체육교육론 잘 봤고요. 좀 쉬었다가 체육사철학에 대해서 정답 진행 진행하겠습니다. 좀 쉬었다 하겠습니다.